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해볼게요. 과세기간은 여러분들 아실 거라 보고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죠. 석 달마다 있죠. 이렇게 신고 납부한다 이건데, 이제 시험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나와요. 이게 예외적인 과세기간을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그 신규 사업자나 폐업 사업자를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는 사업을 개시를 하잖아요. 4월 10일 했다면 그때까지 끊어버려요. 해당 과세기간. 그리고 폐업을 10월 10일에 했다면 그 다음에 VT 창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7일부터. 끊어버린데, 뭐 시험에서는 뭐 폐업 사업자는 뭐요? 뭐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둥, 또 뭐야? 과세기간부터 해서 뭐 12월 31일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오답을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출시된다면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다음 중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돼요. 부가치세는요, 영년과세죠. 아니, 이거 반기과세죠. 1년에 과세를 1기를 상반기, 하반기를 2기라고 하죠. 그죠? 반기과세인데요. 예, 6개월마다 확정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자, 신규 사업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해당 있죠.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월 10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사업자. 4월 10일날 했다면 이 4월 10일이 속하는 게 1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기의 마지막 6월 30일이죠. 이렇게 한 과세기간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사업 종료일부터 등록한 연도의 말일까지를 최초 과세 사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정답은 2번이 잘못되었다. 간이과세자는요, 뒤쪽에 배우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간편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폐업자는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뭡니까? 예외적으로 끊어보니까 요거 충분히 아실 거라 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있죠. 납세지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서 한 문제 나올 거야. 여기서는 반드시 나와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사업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물어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엮어가지고 직매장이 뭐 창고랄지 하치장은 아니다. 그죠? 임시사업장 어쩌고 뭐 그런 류를 같이 엮으면서 건설업에 있죠. 예, 사업장은 뭐 있잖아요. 뭐 건설 장소라는 도 이상한 거 있죠. 이렇게 잘못 오답을 내고 또 엮어가지고 여기 뭐예요? 여기까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있죠. 큰 개념만 보면 돼요. 이게 디테일한 거까지 몰라요. 제가 찝어주는 거 위주로만 보면 돼요. 막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뭐예요? 한 문제 정도를 막 내는 특징이 없잖아요. 그런 류가 일반적인 개념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있죠. 우리 사업장별 과세 원칙 볼게요. 우리 부가치세법은요, 사업장별로 있죠.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뭡니까? 예, 세액신고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신고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되겠죠? 그럼 사업장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사업장이란 딴 게 아니고요. VT를 창출하는 장소예요.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고정된 장소에서 VT를 창출하는 장소가 뭐예요? 바로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건 좀 애매모호한 거. 뭐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이라면요, 최종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점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고, 여기 출제되고, 요 2개 정도가 많이 출제돼요. 2개가 많이 출제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부동산 임대업부터 할게요. 부동산 임대업은 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업종이죠. 그럼 당연히 있죠. 그 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그건 알아주면 되겠죠? 무인 자동 판매업은요, 여기가 설치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여러 가지 위치에 곳에 놨더라도 설치 장소라면 간이로 빠져버려요. 8,000 이렇게 합하면 일반인데 따로따로 보면요, 간이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이용하더라 이거죠. 살짝 바꿔서 뭡니까? 업무 총괄 장소로 해서 한 곳에 일반 과세에 준하게끔 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납세지가 사업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기 취지가 좀 되고요. 취지가 있고. 이건 한번 볼까요? 건설업하고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데는요,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운수업 같으면은 사업장을 구획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얘들은 뭐야?
되게 많으면 그걸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한번 볼까요? 운수업 볼게요. 운수업, 야탑, 미검역에 있는 본사에 있는 땡땡 관광이, 땡땡 관광회사가 저기 어디요? 잠실에 가서 사람을 태우고 부산 갔다가 대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럼 공급 장소를 어디로 볼 거냐? 이거 사업장이 어디냐? 이거죠. 그럼 미금으로 할 거냐? 잠실로 할 거냐? 대전으로 할 거냐? 부산으로 할 거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본점 소재지 있죠. 요걸 그 원칙으로 하고요. 개인이라면 본점과 비슷한 용어가 업무 총괄 장소라고요. 요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매매, 부동산 매매업도 전국에 건설하는 업체가 만약 100군데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일일이 전부 다 뭐야? 다 그거 지어가지고 올리면 차익이 유발되면 다 VAT 창출한 거 아니에요. 이론적이라면 설치 장소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절충해서 우리 법원요,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은요,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VT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 개인은 본점이 없잖아요. 본점과 비슷한 용어가 업무 총괄 장소야. 그렇게 해서 규정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매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하치장은요, 사업장이 아니고, 창구는 아니고, 임시사업장은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거래했을 때 있죠.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간단하게 공급, 간주 공급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있다. 근데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미검역에 뭡니까? 사업장을 하나, 휴대폰이라 할게요. 휴대폰 사업장을 하나 세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 잘, 그럼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니까 이 사업자별로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 뭐 부가치세 신고 납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 안 되죠. 그런데 하나의 사업자가 뭡니까? 그 인근에, 그죠? 어디에 할까? 모란역이라 할까요? 모란역에 사업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냐면 내부 거래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시장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물건과 여기에 물건을 바꿔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판매 목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죠. 판매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반출하면요. 다른 사업장 반출하면 우리 부가치세법은요, 이걸 하나의 사업자에 있는 두 개의 사업장, 하나의 사업자에 동일한 사업장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가치세법은 어떻게 보는 거죠? 사업장별 과세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 이 사업장에 물건을 팔았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목적이 돼야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알아야 될 점이, 그죠? 취득가액. 시가 아닙니다. 취득가액에 뭐죠? 세금 계산서 교부. 이게 이제, 그죠? 간주 공급이지만 예외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원칙이고 세금을 교부하는 예외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경우가 간주 공급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반출한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거 이상하게 돼요. 여기에 얘가 10억에 팔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매출자, 얘는 뭐야? 매입자로 간주해버리죠.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는요. 얘는 매출자니까 이쪽에 뭔가 팔았다고 봐서 매출세액을 뭐야? 1억을 납부할 거고, 그죠? 이쪽 매입자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뭐야? 1억을 환급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납부하고 환급받으니까 본세에 영향이 없죠? 본세에 영향이 없잖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안 돼요. 만약에 이 거래가 3월 10일이라면요. 그럼 이거는 납부는 4월 25일 날 된다고요. 그리고 환급은요? 일반 환급은 여러분 알다시피 확정만 되잖아요. 그럼 8월 24일이 된다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경기 어려운데 1억을 그죠? 납부했다가 넉 달 있다가 돌려준다. 이게 굉장히 그죠? 불편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적인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천명하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불편해요 하니까요. 그럼 불편하지. 그러면 너희들이 불편한 사람은 이거 해라.
이 두 개를 그 제도를 신청해서 운영해.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효과가 뭐죠? 이렇게 내부 거래하더라도 간주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그게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사합장 총괄납부 제도는 뭐냐면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총괄한다. 요 규정은 제가 세법을 배울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회사도 본지점에 주사합장 총괄을 했거든요. 근데 요 규정은 2000년도 개정 세법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업자 단위로 과세한다. 사업장이 아니죠.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요 단위로 과세하니까 밑에 있는 걸 다 모아가서 한 방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신고 납부가 된다는 점. 요 점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는 뭐죠? 신고는 별도. 뭐예요? 납부만을 뭐예요? 납부만 총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주사합장 총괄 납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에서는 여기 납부만 총괄하잖아요. 근데 신고 납부를 총괄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고 납부를 하면 오답이다. 요거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지점도 되거든요. 법인이라면. 주사합장이. 근데 얘는 한 방에 해야 되니까. 그럼 본점도, 얘는 본점하고 지점 중에 선택이 되지만 얘는요. 오로지 요 단위로 해야 되니까 본점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죠? 사업자 등록이 불편해요. 새로운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얘는 이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를 내고 있죠. 본점 1년 번호 1번, 그 다음에 2번, 사업장 3번 이렇게 끼워 넣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그런 절차적 사항이 시험에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없고 대신에 주사합장 총괄납부는요. 하여튼 끼우려면 뭐예요? 모든 의무 있죠. 제반 의무, 별도 사업장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을 다 해야 되고 얘는 뭐예요? 그냥 끼워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번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알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알면 되겠네요. 내부 거래했다면 요거 다 배제해 주고요. 여기. 과세기간 개시 20일만 알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사합장 총괄납부를 했지 사업자 단위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죠? 오늘이 5월 18일이죠. 일기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내가 가장 빨리 한다고 하면 2기 때부터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까지 가야 되냐, 그죠? 과세기간 개시, 2기가 과세기간 개시가 7월 1일이잖아요. 20일 전이니까 6월 10일까지 가면 가서 나는 다음 기회 2기부터는 이거 할 거야 하면요. 그러면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 20일까지 요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알아야 될 거. 신고 절차적인 거 과세기간 20일. 요거는 사업자 등록 불표라고 얘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납부만이고 얘는요. 신고 납부고. 그죠? 그리고 얘는 본점만 되고 얘는요. 주사합장이 본점, 지점도 된다는 요것만 아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된 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간주 공급이 되는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부 거래했는데 주사합장 총괄납부를 할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이렇게 내부 거래하면요. 이렇게 이 피곤함을 그죠? 네가 알아서 하든지 내고 돌려받든지 이거 귀찮으면 이거 하든지 이거 선택을 강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같이 엮여져 있는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VAT 신고하지 않습니다. 매입식 공제도 안 되고, 한 것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공급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사업자가, 이건 뒤쪽에 있네요. 사실. 뒤쪽에 또 같이 보는 사업개출부터 이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요.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가산세 딱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뒤쪽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거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볼게요. 왜 틀린지. 지금 그 얘기 잘 하잖아요. 주사합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키워드가 신고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신고 납부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아니고 사업자 단위. 그거 딱 기록합니다. 4번. 이렇게 돼.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부가치세는요, 직접세가 아닙니다. 간접세죠. 걷어서 내는 건데 1번 바로 나옵니다. 난이도 하가 됩니다. 나머지 거 한번 읽어볼게요. 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세. 사업자란 영리 목적에 불과하고, 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종합과세 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과세. 맞네. 네,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있죠. 관련 담당자들의 대화고요. 올바르지 않는, 잘못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볼게요. 김영희,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최초 과세기간 맞고요. 그 다음 강철수, 볼게요. 재화에 보관, 관리하는 하치장은요, 사업장이 아니죠, 그죠? 창구는 안 돼, 맞고요. 이민호, 볼게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란, 사업자 여기잖아요. 사업자가 본사에서 총괄해서 신고 납부나,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준, 맞죠, 그죠? 요것만 하면 안 돼요. 신고 납부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주사업장은요, 총괄 납부만, 신고는 별도. 그리고 박민주는 부가치세법의 개소사업자는 1월 1일부터 단위가 무슨 말이야. 이건 간이가세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박민주가 다 밑했습니다. 4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업장. 건설업 나왔죠? 원래는 설치 장소란 맞아요. 거기서 건설 용역을 투입해 VT를 창출하니까.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전국에 1000개 있다면요. 그걸 일일이 사업자 등록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 요 세 개는 뭐예요? 힘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사항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라면요, 업무 총괄 장소를 하자 이 말이잖아요. 건설을 병행 법인은 건설한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건설한 장소 아닙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제조업의 경우는요, 제품의 최종 완성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요, 해당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최근의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무인 자동 판매업은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아니에요? 아니고 업무 총괄 장소. 건설업도 설치 장소 아닙니다. 건설 장소 아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저 업무 총괄 장소,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자, 먼저 볼게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게 되면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이 있으니까 총괄하여 뭡니까? 이까지 좋아요. 그죠? 그러면 총괄에, 여기서 보세요. 총괄에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괄에서 뭐예요? 신고는 잘못된 거예요. 총괄 신고는 주사업장이 아니고요. 사업자는 아니죠. 요걸 딱 통제하세요. 아니죠, 그죠? 총괄 납부죠. 납부만이지. 신고 납부는, 신고는 아니다. 이렇게. 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 직매장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뭡니까?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해야 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서는 법인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단위 본점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여기 맞는 얘기죠. 끝에 이상하게 30% 가지 않습니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에 관한 얘기 또 하고 있네요.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보여야 할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천명입니다. 두 번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판매하기 위한 직매장은요, 당연히 별도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창구는 뭐예요? 재화의 보관 관리, 창구는 하치장을 신고하면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하치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뭐야? 사업장이 아니라고 했죠. 사업장에 해당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이 있으면요, 임시사업장을 개설했다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 안 돼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하나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낼 수 있는 거는 다 낸 거예요. 2016, 17 계속 한 문제 나오잖아, 지금. 회를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다음 중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가. 면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요,
부가지배법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그래, 없다가 맞습니다. 그럼 면세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부가지배법의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소득이나 법인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게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요, 수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사업자일 필요 없죠. 사업자인지 관계없이 모두 맞습니다.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닙니다. 영리에 불구하고 영리를 따지지 않는 비영리 법인도 간다. 앞에 있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 부수재는 뒤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딸린 식구는 주된 재화의 과세 면세 여부에 따라 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맞고요.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막 뒤에 있는 거 막 섞여져 있으니까 딱딱 단절해서 못하는데 그거는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다음 중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직매장을 반출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대요. 주사합정 총괄납부를 받았으면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게 효력이잖아요. 얻은 자가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효력 요거 되겠습니다. 1번 맞고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용료. 나중에 뒤에 밑에서 아직까지 안 뱉는 막 섞여져 있는 용료의 공급이고, 견본법은요 무조건 공급이 아닙니다. 이제 밑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올라왔네요. 공급이 아니고 대가의 수령료 없이 있죠. 타인에게 용료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다.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 있습니다. 그 대가의 무상 용료건 과세하지 않거든요. 틀렸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이 제가 아마 요걸 배치한 이유가 요거에 대한 그죠 끝나는 시점에 요걸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예요? 뒤쪽에서 지금 배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와, 2020년 다음 중 재화의 공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다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배우는데요. 이런 말이 있으면 간주공급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표현은 간주공급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매입세 공제 받은 자를 지금 아직 안 배우는데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밑에 4번 때문에 있잖아요. 오답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자 단위 과세제를 배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문을 여기다 매치했는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면세 조정, 간주공급, 면세 조정. 그다음 두 번째는요, 비영업용, 영업용으로 매입세 공제 받았다가 비영업용으로 조정한 거, 이거는 간주공급. 자, 그 다음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개인적 공급, 간주공급. 지금 간주공급이 뒤에서 좀 배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대요. 이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효력 발생이 뭐죠? 간주공급을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든 주사합장 청구를 납부든 이렇게 하더라도 간주공급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효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공급 본다. 아니죠. 지금 현재 요 문제랑 앞에 문제를 사업자 단위와 주사합장 청구를 납부만 바꿨지 동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 효력 발생을 꼭 알아주세요. 드디어 다 했나요? 와, 왜 이렇게 많아. 자, 사업자 등록번호 볼게요. 사업자 등록은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내에 해야 된다. 20일 챙기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가능하고요. 요걸 알아야 돼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있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 아니, 사업을 개시하고 하라며. 20일 내에 하라며. 이때 안 하면은 이제 그 미등록 가산세가 나올 건데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다고? 왜 어떤 일에 아니, 사업도 개시하는데 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가능하다고요. 왜 어떤 예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요, 부동산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신축 건물이면 아직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해서 막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고 등기를 쳐서